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자, 올해 2025년도 들어서 명인들의 복귀 통해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들 시청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주는 주 후반부부터 해서 한파주의보가 또 예정되어져 있는 만큼 건강 많이 유의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그리고 이제 1월 초 시장부터 해서 이제 큰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오늘자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중요한 포인트 잡아보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자 미증시입니다. 색깔이 좀 또렷하죠? 특히 반도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반도체 좋은 효과는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좀 이야기 드렸었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CES죠. 오늘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CES 기조연설도 했던데 이제 보신 분들은 뭐 엄청 특별한 건 또 없네. 근데 또 듣다 보면은 이거 중요한 포인트네. 막 이런 내용 좀 많았죠. 한번 찾아보시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CES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다 보니까 반도체가 좋았고요. 관련해서 이제 기술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보면 유틸리티 중에 원전 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점도 최근의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클로를 비롯해서 빅테크와 연관되어져 있는 기업들이 있죠. 컨스틸레이션 에너지라든지 해당 기업들이 최근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에너지 기업들이. 그 내용도 좀 같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S랑 덧붙여서 추가로 데이터 센터형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간 이제 100조 원대 이상을 꾸준히 데이터 센터형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게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주력으로 해서 반도체를 밀어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두 가지 요소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더 설명드릴 거라서 이 정도만 요건 얘기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보게 되면은 최근 데이터가 이제 PMI 지표라고 불리는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요. 근데 제조업이 사실 미국은 제조업의 강국은 아닙니다. 전체를 10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이제 서비스업이 한 8 정도 되고요. 이제 제조업이 한 2 정도 되는 이전으로는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조업이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제조업 경기는 어디랑 연관이 깊냐면요. 제조 국가들이랑 영향이 굉장히 깊습니다. 특히나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영향도가 상당히 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PMI 지표 보면은 사실 끝에 봐서 별로 안 빠지죠. 50 주변에 해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걸 시사하는 거냐면 생각보다 괜찮네요.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좀 보자라면은 시장 예상은 계속 50 밑에서 놀아요. 근데 실제로 놓고 보니까 48 예측했는데 49.4 나왔습니다. 이거 뭐냐면 50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밑에 있으면 축소 국면,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가 축소되고 있구나. 50보다 위에 있으면 확장 국면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숫자가 클수록 더 많이 확장하는 거고 숫자가 작을수록 더 점점 크게 축소하고 있는 건데 지금 49.4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제조업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말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악재? 그리고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시장을 지배했었는데 그런 지점들이 좀 풀리게 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도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지켜봐야겠죠. 지표일 뿐이니까. 자, 그럼 좀 디테일한 내용 들어가 볼 건데 먼저 CES 얘기 좀 간략하게 드릴게요. 얘는 제가 이제 연말부터 해서 너무나도 많이 얘기를 드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지겨우실 수도 있고 특히나 오늘 이제 젠슨왕 CEO가 연설을 했는데 기조연설의 내용 보면은 엄청 특별하진 않았어요. 엄청 특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몇 개 있었죠. 특히나 지금 이제 아시아 마켓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크론이 엄청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의견이 좀 갈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정리만 한번 해드릴게요. 마이크론이 막 두 자릿수 지금 급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어제도 좋았고요. 이게 왜 올라가냐? 젠슨왕이 이제 연설을 했는데 연설 내용에 이런 지점이 있었어요. 이제 RTX 시리즈 그래픽 카드죠. 이거 블랙웰 기반으로 해서 RTX 시리즈 50 시리즈를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5070, 5090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이크론이 올라갔어요. 여기 들어가는 이제 디램을 마이크론 디램을 쓰겠다라고 해서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뜨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오잉? 이러면 SK 하이닉스는요? 삼성은요? 이렇게 지금 구조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실 필요 없어요. 네, 이거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HBM 납품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HBM은 실제로 지금 양산하고 있는 블랙을이랑 같이 들어가는 제품이고 여기서 말하는 RTX는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가 블랙은 몇만 달러 단위예요. 가격이 좀 바뀌고 있어가지고 몇만 달러 단위인데 지금 그래픽카드는 지금 500달러부터 해서 2000달러 이렇게 잡히고 있죠. 그래서 시장 자체 타깃이 좀 다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고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코멘트 때문에 지금 오늘 반도체가 빠졌네 마네 막 이렇게 얘기들이 많던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올해 초 출발부터 해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단기 차익이 나오죠. 올라갈 때 우리가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이런 구조를 띄고 있는 거다 당연하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래서 CES 개막하기 전에 어제자로 해서 제가 공개 방송을 좀 드렸었어요. 제 유튜브 공개 방송이었는데 이때 반도체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많이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가셔서 어제 날짜 라이브 방송 한번 다시 보기 좀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제가 무슨 얘기 드렸었냐면 여기 하이닉스부터 해서 코멘트를 드립니다. 리노공업, PSK홀딩스, 한미반도체 막 드리는데 이 지점을 제가 오늘 CES를 보고 나서의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같은 밸류체인에 있는 것만 좀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지금 대부분 비슷해요. 차트 위치도 그렇고.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마지막은 이수페타시스 정도 봅시다. 이건 제가 코멘트 드리려고 좀 따로 띄워놓을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최근에 다 좋죠? 네. 이게 사실 이전치 보면은 다 전고 때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이 전고 때는 대부분 어디 위치냐면 이 11월에 트럼프 당선되고부터 반도체가 세게 내려왔거든요. 7월에 고점 만들고 세게 내려왔고요. 7월 고점부터 내려왔고 11월에 단기 고점 만들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구조로 갔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어디 레벨이냐? 이 11월 레벨이랑 똑같아요. 사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연하겠지만 단기 차익이 좀 나와야 되는 자리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는 CES 타겟에서 일정만 가지고 매매하는 종목이 전혀 아닙니다. 그죠? 구조상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요. 하락 추세 또는 조정 추세에 있으면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고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저조차도 편입하고 싶은 레벨이에요. 얘네가 근데 많이 안 빠져 있기 때문에 막 본격적으로 편입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지금 좋아요, 반도체가. HBM 다 팔렸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주가 차트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회복은 보통 이런 구조입니다. 제가 선을 좀 그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런 단기 박스 레벨 있죠?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위에 선을 두 개 제가 그었습니다. 이전 고점, 저점, 고점 유사하죠? 유사한 비슷한 위치에서 계속 지지 저항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자, 여기 고점 레벨 넘어갔잖아요. 이게 회복하는 구조 어떻게 가냐? 이전 단기 고점 위로 쏘면 회복한다고 회복을 시작하는 형태다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게 안에 어떤 재료가 붙어 있는지 또 실적 모멘텀을 해치는 요소는 없는지 악재는 없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런 지점들을 좀 해소하는 형태로 좀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지금부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 회복 레벨이 좀 받쳐준다 하면은 반도체 다시 편입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난 7월 이후에 7월 달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 너무 정신없으니까 하이닉스만 딱 띄워놓고 볼게요. 이 명인들의 복귀 즐겨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 7월 달 이후로 처음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한 번도 저는 얘네들 뭐 편입할 예정이다 또는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없어요. 이거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도 저는 반등 시에 매도다. 똑같은 의견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거 이제 뚫고 올라가면
이제는 반도체 우리가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타이밍으로 여기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좋게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근거가 있죠. 실제 근거를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이 명인들의 복귀 시작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미 증시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심에 AI가 있는데 여기 키워드에는 데이터 센터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 데이터 센터양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매년 100조 이상을 그냥 매년 똑같이 투자하겠다. 어마어마한 돈을. MS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빅테크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합치면 막 천조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때 우리는 어디 타겟을 봐야 되는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SK 하이닉스 밸류체인만 놓고 봤죠. 왜냐하면 지금 레거시는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가 반응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글로벌에서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양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고 주가 반응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 SK 하이닉스 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양 종목들을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점을 좀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 자, 그럼 우리가 뭘 볼 거냐? 다 데이터 센터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그럼 이 데이터 센터에서 국내 종목들 중에서는 사실 팹리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데이터 센터 짓고 운용하는 기업들 있긴 있죠. 예전에 만들었던 기업들. 다만 엔비디아의 칩을 쓰면서 관련도가 높은 기업은 국내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와 관련도가 높아야 돼요.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HBM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얘네가 HBM 담당하고 있죠. 칩을 끼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HBM 관련주들이 날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반도체 다른 종목들이 딸려서 올라와요. 여러 가지 키워드가 또 작동하면서. 그럼 중심주가 어디가 되겠어요? 당연히 HBM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미 경험해 왔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 설명을 드렸기도 한데 추가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데이터 센터 향은 이쪽으로 끌고 갈게요. 리스크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뭐였죠? 이 자리에서도 설명드렸죠. 발열. 칩의 고도화는 당연히 열을 끌고 온다라는 지점이었고, 자, 두 번째는 자, 전기를 많이 먹는다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먹는 거는 대부분의 요소는 이 발열이기도 해요. 발열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등장했던 게 액심 냉각 관련주 있죠. 막 GST라든지 뭐 KN술, 유니셈 같은 종목들을 제가 이야기도 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전기를 많이 먹는다라는 것들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의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이 대형 변압기도 있고, 재룡전기나 일진전기, LS 일렉트릭처럼 뭐 전선 관련 또는 소형 변압기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라. 왜요? 이쪽은 우리가 글로벌에서 대장급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독보적인 위치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다 시세가 나왔어요. 여기 제가 중심으로 될 만한 애들이라는 애들. GST 시세 엄청 나왔죠. 밑에 전력 설비들 엄청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안 나온 게 있죠. 바로 전기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자, 전력이 많이 필요하면 결국 이 에너지, 전력을 발전해야 되는데 이 발전 단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거의 시세가 아예 안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에너지 하면은 몇 개 없습니다. 자, 원전 있죠. 두 번째 신재생입니다. 제가 키워드만 말씀드려도 알겠죠? 원전 시세 왜 못 나왔죠? 예, 우리 대통령 지금 직무 정지 상태인데 대통령의 정책에서 상당히 수혜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정책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직무정지 된 다음에 급락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신재생은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신재생 앞으로 끝났다 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우리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해서 그럼 얘네들이 실제로 많이 망했을까요? 원전 관련주, 신재생 관련주들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찬스를 어떻게 보냐. 지금 CES 보면은 제가 종목들 몇 개만 꼽을게요. 뭐 KCS, 양자암호 관련주. KCS. 오늘 차익 물량이 슬슬 나와요. 이런 쪽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CES 일정 중에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런 쪽은. 근데 얘네들 이 모멘텀이 탁 끝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네, 지금 14,000원인데 6,000원 내려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얘네 트레이딩에서 잘못 잡아서 물리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래서 제가 이런 쪽을 하시라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 드리기 좀 어렵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직 안 움직인 쪽, 어딜까요? 에너지 쪽을 관심 있게 보시라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볼게요. 그리고 작년도 원전 대장은 BHI였습니다.
얘네들이 조정받고 꿈틀꿈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G2 파워. G2 파워는 모멘텀이 여러 개가 또 겹쳐 있죠. 우진엔텍이나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이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당연하겠지만 지금 중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섹터 단위 수급은 없죠. 섹터 단위 수급이 없다라는 건 뭐냐? 각각 방향이 다 달라요. 누구는 회복해주고, 누구는 조정 가만히 있고, 누구는 조금 밀리고 있고, 구조가 다른데 얘네들이 올라올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단기 추세가 아니에요, 이쪽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내내에 AI라는 키워드가 등장할 거고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가 등장할 건데, 그러면 그랬을 때 국내 주식에서 아직 안 간, 그렇다 보니까 주가 퍼포먼스가 아직도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디에 있을까 하면 이쪽이 안 떠오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원전이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신재생이 되는데, 신재생은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이거 추석 때 강의도 드렸던 CS윈드, SK 오션 플랜트, 자, 풍력 보면요. 진짜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 잠시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24년도 1월 있죠. 여기가 가격이 2만 원 됩니다. 근데 지금 13,000원이에요. SK 오션 플랜트. CS 윈드는 여기 73,000원 써 있는데 최근 가격 37,000원입니다. 지금 4만 원, 뭐 44,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다 한 토막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73,000원 비싼 가격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얼마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올랐냐면 CS윈드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너무 좋아서 올라갔었죠. 자, 그래서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도 충분히 많이 빠져 있는 지금 시장인데 중요 모멘텀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싸다. 이런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아무래도 시작 부분이죠. 오늘이 첫 명인들의 복귀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를 볼 수 있는 좀 중장기 뷰에서 괜찮은 섹터가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해상풍력뿐 아니고 태양열 관련주들도 슬슬 올라옵니다.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 뭐 많죠. 뭐 OCI라든지 나열하면 자회사도 있고 더 많은데 하여튼 이런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싼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가지고 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수익 보겠다 이러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단기 타점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중요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데 모멘텀이 깨지지 않았는데 정책 단위 그리고 기업들과는 사실 별로 상관없는 악재를 통해서 좀 많이 내려간 기업들이라서 우리가 새로운 포트를 편입할 때는 이런지 좀 고려해 볼 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넘어갈게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있고, 자, TPT를 보면은, 자, 그러면 CES가 이제 일정이 슬슬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끝나겠죠. CES가. 이게 제가 끝났다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이 CES 같은 경우는 어차피 행사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등장했던 키워드들, 예를 들면 로봇, 물론 공식 키워드는 아니었습니다. 양자. 로봇으로 이제 같이 가는 게 지금 AI랑 자율주행 이렇게 붙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웬만한 국내 기업들은 이쪽에서 다 타점 잡고 트레이딩 해야 되는 기업밖에 없습니다. 로봇주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제외하고는 뭐 여기서 제대로 뭐 실적이 나오거나 하는 기업들 없어요. AI는 좀 다르긴 한데 뭐 자율주행, 양자, 뭐 로봇 관련주들 별거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중심주들은 CES 끝나도 좀 조정받고 갈 겁니다. 제가 1월달에 또 중국을 또 가야 됩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심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 좀 나오면 다시 갈 겁니다. CES 끝나면. 근데 나머지들은 CES 끝나면요,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단위로 보고 보시는 분들은 이 점 꼭 참고하셔야 된다. 그래서 중심주가 뭔지, 실제로 이 로봇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에서도 발표했던 게, 물론 사실 완전 신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작년에도 이제 웨어러블 로봇 보픽 같은 경우도 뭐 발표하겠다 했는데 발표 못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상반기 내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발표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런 지점들까지 이제 중심 모멘텀으로 둔다라면 로봇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은 좀 기대해 볼 만하겠죠. 앞으로 꾸준한 우상향을. 근데 그걸 제외한 종목들은 변동성이 엄청 튈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잘 조심조심 보셔야 될 거다.
그래서 행사 끝나고 나서가 좀 중요할 건데 이것까지 만약에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다라면 행사 중에 웬만하면 수익 실현하고 나오세요. 많이 올랐잖아요. CS 관련주들. 그래서 그런 지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CS 오늘 개막했는데 여기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다음 준비해야 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지금 여기 참여 기업들은 그냥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도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봐 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기업들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얘네도 다 사실 제가 이야기 드린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주요 모멘텀 하나 나온 것만 체크하자면 지금 우시바이오로직스에서 아일랜드에 백신 공장이 있던 거 머크사에 팔았습니다. 이거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컸던 게 뭐냐면 여기 돈 못 버는 공장이 아니었어요. 돈도 잘 버는 공장이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작년에 연내 통과를 기대했던 생물보험법 통과가 안 됐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통과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좀 밑에서 좀 조정받았던 이런 레벨을 보여줬는데 오늘자로 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물보험법도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요. 물론 일정도 나오게 되면 제가 말씀드릴 테지만 일정 아직 픽스 안 됐고요. 그러면 이런 지점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CDMO 기업들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안 끝납니다. 게다가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직접 참여를 해요. 그래서 글로벌 생산 캐파는 1등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좋은 얘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서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이런 이쪽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 셀트리온도 뭐 조 단위로 해서 지금 CDMO 투자 들어갔고 바이넥스나 ST팜 이런 기업들이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네 중에 모든 기업들이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장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 CDMO는 생물보험법이라는 중요 모멘텀이 있고 우리가 차지할 우리 K바이오에서 CDMO가 차지할 캐파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큰 상승했고 큰 하락했고 이제 다시 또 꿈틀거리는 레벨 우리가 관심 있게 눈여겨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CDMO뿐 아니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CES랑 비슷한 유형을 띌 겁니다. 특히나 참여 기업들 중에서 제가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드릴게요. 라이센스 아웃. 라이센스 아웃 나온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제일 작은 기업은 에이프릴 바이오가 되겠고 큰 기업 중에서는 알테오젠이나 리가킨 바이오가 될 텐데 이쪽 타겟 기업들은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명분일 뿐입니다. 상승의 명분이 나올 뿐이에요. 어차피 좋아요. 그래서 바이오는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시기 기억나시죠? 지난 11월부터 12월. 근데 그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코멘트 드렸던 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건 12월 말부터 1월이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필두로 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이거 가지고 해서 뭐 여기서 엄청난 얘기 나올 거는 사실 좀 들어보면 발생할 수 있긴 한데 종목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내용들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 라이센스 아웃 같이 계약건이 등장합니다.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계약건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당연하겠지만 임상 레벨이 높은 기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면 한 이상 정도 윈 레벨을 보게 되면은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도 트럼프 당선 이후 시장 조정 나올 때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다가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쳐지니까 내려간 기업 정말 많거든요. 그럼 이쪽도 당연히 찬스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지수 레벨로 좀 설명을 드리자라면은 저야 뭐 바이오 얘기를 워낙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오 당연히 저도 되게 좋게 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겠죠. 지금 레벨은요. 코스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에요. 아니 전문가님 이때 있잖아요. 12월 이때랑 보면은 11월도 이때 뭐 똑같은 자리 아니에요? 네, 똑같은 자리죠. 지금 수급 주체가 다르죠. 지금은 3거래일 연속 외인 매수로 올라갑니다. 코스피가. 얘 때는요. 개인이에요. 여기도 개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거 올라갈 걸로 좋아할 건 아니다. 이게 막 추세 우상향 나오지 않는다. 단기 박스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드렸었는데 그런 기술 분석은 둘째로 하고 지금은 구조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환율도 지금 레벨 잡히고 있죠. 주가 레벨 싼 거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주체가 외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들이 먼저 타겟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외국계 펀드가 들어오는 자금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 위주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피가 위주로 상승이 나오는 거. 거기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 바이오가 잘 끌고 간다라는 거. 여러 가지 힌트들이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위로 한번 뚫기 시작하면은 세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단기 조정 하루 이틀 또 나왔다가 갈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뭐 구조까지 하루 이틀까지 제가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전반적인 구조, 전반적인 이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딱히 나쁠 건 별로 없는 시장이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대놓고 얘기 드렸던 게 이쪽 레벨, 이 밑에 레벨에서는 그냥 무조건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데 내려온 애들, 모멘텀 그대로인데 내려온 애들, 실적 좋은데 내려온 애들은 사야 된다. 이제는 이제 수익 실현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주식 꽉꽉 채워놨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얘네들을 챙기면서 가야 되는 시즌으로 놓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실제로 제가 요거 지표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거래대금도 슬슬 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우리가 12월 정도 레벨까지 보면은 막 코스피예요. 이게 코스닥이 아니고 5조, 6조 뭐 이런 식이었어요. 거래대금이. 지금 8조 오늘 9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시장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9조 높은 건가요? 아니요. 네, 더 올라가야 됩니다. 12조 이상은 좀 위로 가줘야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나오는데 시장 거래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 자체가 긍정적이다 정도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정 몇 가지 짚어드렸는데 이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3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합니다.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 종목들이 있죠. 그쪽 시세 세게 주고 있는데 뭐 그쪽도 좀 챙기면서 보세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과 된 후는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딩의 뷰가 완전히 갈릴 겁니다. 그래서 재료 소멸이라는 측면도 꼭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좀 얘기 드릴 게 더 많은데 못 드린 내용은 내일 공개 방송 또 있죠. 제가 매주 월수금 오후 4시에 유튜브에서 드리기 때문에 내일 좀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제는요. 이제 수익을 챙겨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부터 올라오고 있는 애들 봐야 되는 애들을 좀 나눠서 구분 짓는 이야기 설명드릴 테니까 내일 오후 4시에 김근우의 근본투자 유튜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